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기에 앞서 양돈 농가는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씨름해왔습니다. 특히 2019년 시작된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반에는 접경 지역 등 북부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춘천과 홍천 등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양돈 농가와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에서 소독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차량입니다. 양돈 농가 입구에는 1년 넘게 출입을 통제하는 초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이후 도내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는 번식기를 맞아 이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남쪽까지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상황입니다.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북한강 이남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춘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들어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춘천에서만 139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발생 지역도 서면에 집중됐던 것이 최근에는 북한강 이남 지역인 남면과 남산면, 북산면 물놀이까지 확대됐습니다. 자꾸 이렇게 조금씩 저기가 내려가니까요. 먼저 거기 홍천에서 나온데 거기가 지금 물놀이 나온 데하고 조금 인접돼 있는 상황이죠. 북쪽에서 이렇게 좀 남하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 도내 역시 동쪽으로는 강릉, 남쪽으로는 영월까지 확산돼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도내 지자체는 10곳이 넘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발생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종식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독 백신이면 이제 바이러스를 접종해야 하는 건데 저 같아도 저는 조금 겁나서 이제 쉽게 백신의 접종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때 아마 방역 당국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방역 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소독과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끝나지 않는 공포에 축산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행정심판 결과 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이행 불가능한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5색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18차례에 걸친 소송과 행정심판에도 5색 케이블카 사업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모두 7가지에 대한 추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대부분 이행 불가능한 것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인 사냥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행동권 분석을 요구하는가 하면 시설물 설치 안전성을 위한 시추조사, 지주와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속과 풍향을 실측해 수치를 모델링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같은 요구대로라면 5색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설악산 표면에 6개에서 8개가량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그동안 요구했던 환경과 소음 피해에 반하는 통보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행도 어려운 요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냥을 생포해서 GPS를 다른 다음에 추적조사 후 행동권 분석을 해라라든가 그다음에 지주의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추 조사를 해라라든 부분은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능 조건은 무효다라는 법리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이번 재보완 요구는 법을 넘어선 처분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추진을 기대하던 주민들도 또다시 명분 없는 공방으로 사업 지연을 반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30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한 번에 호도하고 이거 큰 걱정입니다. 이번에 환경부 장관 및 원주청장을 민형사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에 따라 2차 보완을 요구한 것이고 보완 요구의 난이도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조사를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원주지방환경청의 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따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또다시 도돌이표를 그리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도내 주요 노선 4개가 반영돼 지역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중 6km로 짧지만 핵심이 되는 원주 연결선이 포함돼 기능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단순히 동떨어진 철도역을 연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절된 강원도와 호남 지역을 잇는 핵심 노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에서 원주 만종역을 지나 강릉으로 연결되는 강릉선 KTX, 원주에서 강릉까지 강원 중남부권을 가로지르는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앙선 역시 복선화되면서 원주는 수도권과 1시간 안에 연결되는 철도망 2개를 얻었습니다. 강릉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거리는 단 6km. 하지만 이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연계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서로 분리됐던 만종역과 원주역을 연결하는 6km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역이 서원주역과 함께 이루는 삼각선이 국가철도망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에서 충청과 호남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강호축 핵심 톱니바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남 지방에서 강원도로 이동하는 경우 서원주역에서 열차 방향 전환이 필요하여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삼각선이 건설이 되면은 방향 전환이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어서 길이가 6km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5시간 넘게 걸리던 강릉과 목포가 3시간대로 단축되고 물류 비용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토를 사선으로 가로지르게 되면서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그 원주 구간에서 6km가 그 약간의 대각선 방향을 선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호축의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추가 검토 노선에 포함된 원주 춘천 간 철도까지 놓이면 영서 북부권에서 전라남도까지 내륙을 종단하는 철도망 연결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인천, 강릉을 잇는 가로축, 서울, 부산의 세로축에 이어 강릉, 목포 간 사선축 핵심 허브가 될 원주, 중부 내륙 중심 도시를 넘어 전국 철도교통망의 핵심 도시 도약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가 영월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업체는 안전한 매립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석회석 광산이 있는 영월 한반도면. 60년 넘게 채굴한 광산이 수명을 다하면서 최근에는 민간 사업자가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5배 면적 부지에 16년 동안 산업 폐기물 560만 톤을 묻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업체는 강원도와 경기도, 충북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동공이 많은 석회암지대 특성상 매립장 침출수가 인근 하천과 강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업체가 지난 1월과 3월 지하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 시험을 했는데 사흘 만에 녹색 시료가 하천으로 유입됐습니다. 주민들은 석회암지대의 침출수 유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그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농사 피해,
친환경 농작물 모든 거 그 농사 못 짓고 결과적으로 농민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느니. 침출수가 쌍용천과 서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인근 지역인 제천과 단양에서도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는 엄격한 환경 기준과 안전 설계를 통해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석회암지대에 조성된 매립장 중 침출수 유출이나 수질 오염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4단계 차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립장 운영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출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화를 거쳐서 인근에 위치한 영월 공장의 공장 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무방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협의회 등과 면밀히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업체의 계획대로 강화된 기준에 맞춰 매립장을 만든다면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삶의 변화가 좀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한번 찬성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에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반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석회암지대 지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한다면 제대로 된 보강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규모가 크고 위험 부담이 좀 있다. 그리고 암질도 좀 취약한 암반이고요. 거기 뭐 단층이나 스kop도 있어요. 뭐 지질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좀 한번 이거를 타당성 평가를 주민들하고 함께, 저는 주민들도 이거 일하면서 참여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지난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완해 올해 말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업 승인기관인 영월군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본안 작성이 완료가 되면 원주지방환경청에 본안 협의 요청이 들어갈 거고요. 원주청에서 이제 협의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 군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폐강지를 활용한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해 지역개발과 환경오염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의 대표 먹거리 하면 막국수와 닭갈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지난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경기 침체가 심화돼 지역의 100여 개 막국수 닭갈비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매년 개최되던 막국수 닭갈비 축제도 빨간불이 켜졌었는데 연중 권역별 분산 개최와 온라인 행사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홍동수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조직위원장을 만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꿈꾸는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5월 1일부터 축제는 시작이 됩니다. 20년도에 24일간 온라인 축제를 진행해 왔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활력이 떨어진 우리 막국수 닭갈비 운영하시는 가족분들께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온라인 축제를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소규모를 해서 각 찾아오는 그러한 축제로 진행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우리가 5월 달에 진행되는 축제는 김리적 강천역에서 한 달 내내 준비가 되고요. 두 번째로 소양댐 아래 신북 지역에서 7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9월에 온이동 지역에서 진행이 되면서 12월에 춘천 명동에서 축제를 진행할 겁니다. 요번 축제에서는 우리가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5월 5일이나 5월 15일 쓰게 날 우리가 와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그렇게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품이 요번에는 진짜 우리가 다양한 이벤트도 많지만은 경품 행사도 엄청 많아서 우리 방문객들이 많이 참여하게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 프로그램에는 청춘 남녀 진짜 사랑가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없던 요리 경영에 대해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막국수 빨리 먹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타들이 와서 같이 빨리 먹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방 대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명인들을 찾아서 정말 이렇게 빨리 먹기나 요리교인데 시식을 해서 우리가 이 춘천 막국수 닭갈비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그 라이브 그 커머스를 통해서 가상 그 현실이나 매장 체험, 청춘 남녀의 그 사랑의 이야기에 담은 가요, 이러한 그 온라인 요리대, 이런 경연대회를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와서 방문객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큰 업소를 좀 피하고 진짜 그 소규모, 진짜 뭐 활력이 떨어진 소규모 업소를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그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를 시켜서 좀 뭔가 매장에서 못 이루는 현장에 와서 조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조직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요번에 그 코로나나 위에서 말한 대로 코로나 황사나 모든 부동산 그 문제로 인하여서 참 우리 그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온라인이나 우리 축제를 통해서 우리 꼭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 막국수 닭갈비 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피곤하시는 우리 그 방문객이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일단은 5월 1일부터 김지정 현장에서 우리가 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도내에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29일 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한 원주시 귀래면과 철원군 가금류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모든 가금 농장의 출하와 입식도 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주 2회 이상 농장 소독을 이어가는 등 전국의 고병원성 AI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공개한 도내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지난달 도내 미분양 세대는 2063세대로 지난 2월에 비해 277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세대는 한 달 만에 99세대가 감소한 원주가 533세대로 가장 많았고 강릉이 254세대, 평창이 238세대, 고성이 197세대, 춘천이 196세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준공된 주택 미분양은 평창이 238세대, 춘천이 196세대, 속초가 112세대로 나타났고 도내 전체 준공 미분양은 지난 2월에 비해 55세대 감소한 997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강원도형 배달앱 1단 시켜 서비스가 28일부터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으로 확대됐습니다. 강원도는 민관 협력 배달앱인 1단 시켜 서비스를 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28일 온라인 오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배달앱에 처음 가입하는 신규 회원에게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강원 상품권 온라인 결제를 위한 할인 쿠폰도 발급했습니다. 배달앱 1단 시켜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입점비 등이 없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환경청은 최근 강릉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여우가 앞다리에 부상을 입고 발견, 포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 달 중 여우 방사 지역과 멸종 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를 중심으로 불법 엽구 수거와 밀렵, 밀거래 단속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밀렵, 밀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원합니다. 원주 밥삼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27일 지역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BS 시니어 미디어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이번 봉사단은 평균 65세 어르신들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은 또 디지털 기기 교육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와 함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주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